자, 이런 자료들은 제가 저는 이 수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전부 다 동영상을 다시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선생님들한테도 보내드리고 하니까 굳이 뭐 자세하게 적을 필요 없고 간단하게는 메모하셔도 됩니다. 또 유튜브를 또 못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많아서 하여튼 어렵다 하는 것들을 좀 요번에 기회에 알려드리고요. 뭐 우리가 와이파이 설정이라든지 스마트폰을 가장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 나는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또 질문도 해주시면은 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키보드 사용하는 것들. 지금 우리 키보드 한번 열어보실까요? 카톡이나 내가 뭐 자주 쓰는 이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한다. 내가 뭘 보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입력창을 열죠. 열면은 지금 안쪽에 이렇게 키보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대부분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죠. 네. 이게 많죠. 이걸로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뭐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요거는 삼성 키보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번을 눌려야 되고요. 상기억을 하려면 몇 번 해야 되나요? 세 번 눌려야 되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마다 여도 연령대 뭐 많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지금도 제가 남목 동사무소에 화요일날 오후 저녁 이렇게 2개 반을 하는데 한 분은 한 두 분이 48년생인가 49년생인데 자기는 문자만 보내도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왜 문자를 못 하세요라고 하니까 글을 못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한글을 몰라서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글자를 못 만들겠다는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글자가 제만 좀 불편한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불편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쓰느냐면은 요걸로 쓰고 있어요. 자음과 모음이 같이 나오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보면 또 숫자도 같이 나오가 있다는 거. 조금 불편한 거는 여기에 손가락은 굵고 자판이 좀 작다 하는 게 그게 좀 불편해요. 그러면 손가락이 굵어서 손가락을 안 굵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붕대로 가면 되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터치펜을 쓰시면 좋다. 뽕뽕뽕뽕 찍어버리면 돼요. 특히 여성분들은 손톱도 좀 길잖아요. 손톱 다칠 수도 있으니까 요런 걸로 쓰시면 더 좋은데 훨씬 요걸로 쓰면은 글자 만드는 건 쉬워요. 근데 처음부터 쉽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왜 내가 아까 저게 9개로 나오가 있는 그걸로 벌써 10년 이상을 썼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이걸로 한번 써보시면은 글자 입력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또 더 쉽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말로 하면 되죠. 맞습니다. 내가 한글 지금 뭐 한글 배울 필요도 없고 배우는다. 내가 뭐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 하니까 글자 입력을 나는 더 쉽게 하려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면 돼요. 요걸로 마이크로 서서 하면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음성으로 쓰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카톡은 잘 쓰세요? 네, 카톡도 우리가 잘 쓰는데 실제 카톡 하나만 만약에 카톡만 내가 진짜 완벽하게 잘 쓴다라고 한다면은 뭐 저는 어디 복지관 쪽에 가면 다 카톡만 가지고 한 2달을 하면은 진짜 카톡은 마스터한다. 근데 우리가 카톡이라는 건 뭐예요? 주로 쓰는 게 어떤 거 쓰세요? 문자 보내고 받고 사진 주고 받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말고도 거기에 또 더 편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약속 장소를 정한다. 그럼 장소를 알려준다. 또 사진을 보낼 때도 우리가 어떤 거를 하면 원본으로 보내는 게 좋으냐, 일반 화질로 보내는 게 좋으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카톡으로 가지고 우리가 요즘 얼굴 보면서 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화상 채팅하는 거. 보이스톡, 페이스톡 이런 게 있죠. 한 사람만 할 수 있나요? 동시에 10명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셨어요? 여러 명이 하는 거. 우리가 요즘은
만약에 가족끼리 며칠 있으면 이제 설날이잖아요. 그럼 자녀들 못 온다 그러면은 그냥 전화로 안부 묻지 마시고 얼굴 보면서 한다. 근데 얼굴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자기 얼굴 내놓고 다 동시에 다 할 수가 있다고요. 10명이 얼굴을 보면서 다 할 수가 있는데 꼭 한 개만 켜놓고 옆에 조금이라도 내 얼굴 나오게 하려고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편안히 내 소파에 앉아서 큰 방이든 작은 방이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기 얼굴을 다 나오게 할 수가 있는데도 그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안 써요. 저는 지금 손녀가 한 명 있는데 가끔 며느리가 전화를 해요. 그러면 자기 둘이만 전화를 하면서 손녀 보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요? 맨날 옆에서 그냥 같이 얼굴 빗기라 해가지고 봐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걸 이용을 안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습관이 안 됐다 하는 거니까 카톡에도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카톡으로 내가 이렇게 송금이라든지 선물하시는 분 카톡으로 카카오페이라고 그러잖아요. 카카오페이 이런 거 안 하세요?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모르는 거는 당연한 건데 겁이 나나요? 혹시나. 예, 맞습니다. 뭐 일단은 우리가 돈이라는 것 자체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인데 그래서 저는 가능하시면은 카카오페이 정도는 우리가 할 줄 아시면은 좋다. 그렇게 커피 한 잔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내가 보낼 수도 있고 내가 보내면은 결국 우리나라는 정이 많아서 보내면은 한 잔 또 오잖아요. 그럼 오면은 내가 또 가서 받아서 스타벅스나 뚜레쥬르나 뭐 파리바게트나 가서 내가 바꿔 먹을 줄도 아셔야 되잖아. 지금 시대가 자꾸 그렇게 변하고 있죠. 우리 맥도날드다 뭐 그다음에 롯데리아 이런 데 가면은 처음부터 하는 것들이 뭐예요? 터치해서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키오스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다고요. 은행에 가니까 요즘 통장도 안 만들어준다 그럽니다. 새로 하는 거. 뭐로 하라고 그럽니까?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게끔 그렇게 하고 은행 숫자도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키오스크도 배워야 되고 하니까 카톡, 카카오페이 요 선물하는 것 내가 쇼핑은 못 하더라도 부담이 돼서 못 한다 하더라도 그냥 통장에 돈을 그럼 카카오페이 보내는 거는 특히 그냥 친구한테 그냥 보내면 돼요. 그 상대편 계좌번호 몰라도 네, 몰라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몰라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이런 한 개 한 개를 뭐라 그러죠? 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앱을 잘 관리하느냐 하는데 지금 제 앱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게 있나요? 본진들 거 한번 열어보세요. 맨 아래쪽에 줄이 어떻게 돼가 있어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는 제가 보세요. 위에 거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근데 아래쪽에 거는 움직이지나요? 안 움직이지나요? 안 움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전화기를 찾는다 그러면 또 전화기, 카톡 찾는다 또 카톡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일 아래는 보시면은 전화기, 카톡, 문자 메시지 이 세 개는 무조건 제일 아래 넣어 놓으시면은 항상 스마트폰만 켜면은 그거는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안 되신 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옮기는 건 어떻게 옮기나요, 우리가? 꾹 눌려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 되죠. 한번 해보세요. 되시는지. 지금 안 돼가 있으신 분들 쭉 당겨서 밑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터치 안 돼. 꾹 눌렸어. 꾹 눌려가지고 쭉 밑으로 한번 당겨보세요. 터치 말고 꾹. 그렇죠. 예, 계속. 고고 계속. 제일 밑으로. 예, 그렇죠. 되죠. 또 이거는 필요 없죠. 필요 없으면은 쭉 눌려가지고 위로 당겨버리고. 또 문자가 필요하잖아요. 터치 하는 게 아니고 꾹 눌려서 또 당겨내리고. 요것도 요 필요가 없어요. 요 세 개는 고정을 해놓으시다. 이해가 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화면을 갖다가 무슨 화면이라고 하나요? 홈 화면이죠. 홈 화면을
뭐라고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한마디로 절개찾기를 해요. 절개찾기. 자, 그러면은 홈 화면에 우리가 무슨 앱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으세요, 선생님들이? 앱 무슨 내가 평소에 잘 안 쓰는 앱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으세요? 그냥 올리고. 올리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이렇게씩 올리죠? 예. 예. 이게 올리면은 우리는 덜 스마트하다. 어떻게 쓰느냐? 올린다는 게 아니고 위로 문 떼는 거지. 경상도 말로. 씩 문 떼잖아요. 요 버튼이 있어야 돼요. 점 9개의 버튼이 안 보이시는 선생님? 그게 어디 들어가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예. 점 9개 버튼이 있어야, 그죠? 제가 보세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홈 버튼이 제가 제 폰이 홈 버튼은 제가 이렇게 요걸 갖다가 우리는 홈 버튼이라고 그러거든요. 제일 복판에 동그라미 버튼 있죠? 그걸 갖다 홈 버튼. 제가 앞으로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자, 홈 버튼 누르세요라고 하면 선생님들은 요거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제가 절개찾기 해놓은 건데 여기 아래 보면 점이 몇 개 있어요? 보통 뭐 2개, 3개, 몇 개 있죠? 이거는 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9개가 있으니까 9개 페이지를 만들어 놨죠. 이것도 너무 깔아놓는 것도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저는 이제 부득이하게 갖다 놓은 거고, 보통은 아마 2개, 3개, 많아야 4개 있을 거예요. 근데 내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전체를 다 보려고 하면은 요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앱서 버튼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터치하면은 이렇게 보여주죠. 내 스마트폰에 지금 한 500개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내가 다시 절개찾기로 가려면은 다시 홈 버튼을 누른다. 근데 요 버튼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 선생님처럼 밑에서 이렇게 쑥 끌어야 되잖아요. 예. 요게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요? 지금 스마트폰에 내가 카드를 심어 놓으신 분, 카드 요즘 많이 심어 놓잖아요. 버스 탈 때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럼 저도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끌면 카드가 나와버리거든. 그래서 이게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요 버튼을 나오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나오도록 하고, 제가 몇 가지를 또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지금 현재 작업을 안 하고 있죠. 안 하면서 우리가 설명을 듣고 있잖아요. 그럼 화면이 어떻게 해야 돼요? 꺼지죠. 네. 그래서 꺼지는 것도 우리가 화면 자동 꺼짐이라고 합니다. 그거 2개를 우리가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요거는 진짜 우리가 처음에 빨리 해놔야 되니까. 우리가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정은 뭐냐면은 스마트폰을 대부분이 이거 전부 다 개인 소지품이잖아요. 그러면 내 입맛에 맞게끔, 내 시력에 맞게끔 글자도 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유자재로 내가 고칠 줄을 아셔야 된다. 그 고치는 버튼이 뭐냐면 설정이라는 겁니다. 설정. 그럼 설정이라는 앱이 원래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앱을 또 찾으려면 우리가 하니까 어디를 누르냐면은 요 상단에 보시면은 이 상단에서 밑으로 손가락으로 씩 한번 드래그 끌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끌어보세요. 이런 화면이 나오나요? 네. 요게 설정입니다. 요게. 항상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설정이 나온다. 설정 다 한번 찾으셨어요? 네. 예, 요걸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설정을 터치. 터치 하셨어요? 네. 우리가 화면에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를 고쳐준다라고 하는 거는 설정에도 보면 여기에 제일 연결 뭐 기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 하려고 하면 설정도 한 4시간을 해야 다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요 디스플레이라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한번 펴보시겠어요? 터치하면 터치. 터치는 꾹 누르지 마시고 그냥 살짝 터치하시면 돼요. 그럼 디스플레이를 터치하는 게 이렇게 나와요? 네. 예. 우리가 내가 화면을 라이트는 지금 흰색 바탕에 보이는 거를 화면을 라이트라고 그러는 거고, 내가 화면을 끊겨 보시는 분은 다크다. 이런 거고, 왜 라이트고 왜 다크인지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밝기 나오죠? 밝기가 뭐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밝기를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신 분 빨간색 하면 안 됩니다. 손 드시길래 자 빨간색 하시지 마시고 요걸 또 살짝 더 올려보세요. 약간 올려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있죠? 글자 크기 그죠? 내가 내 시력에 의해서 글자를 크게 해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여기에 다 있다는 거. 또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화면 자동 끄짐이라고 있죠?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30초 1분 처음 나올 때 대부분 30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 별로 터치하는 거 없이 설명만 들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끄져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로 하냐 터치하시면은 한번 터치하시면 시간이 쭉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수업을 하시려면은 5분 내지 10분으로 붙여놓으세요. 그렇게 해야 이렇게 스마트폰 놓고 내가 설명을 듣고 뭐 필기를 하더라도 화면이 꺼지지 않는다. 화면이 꺼지면은 뭐예요? 또 내가 터치하고 패턴 그리고 하다 보면 또 강사는 또 진도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또 못 따라가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요거를 키우시라. 이해되시죠? 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요 디스플레이 안에 홈 화면이라고 보이시는 분 있나요? 네. 홈 화면. 자, 홈 화면 있으신 분들은 홈 화면을 터치하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 취소 버튼 있죠. 요거 취소하는 거 취소하시고 한번 나가면은 여기에서 홈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 분이 있어요. 별도로 디스플레이 안에 홈 화면이 속해지가 있는 폰이 있고 이렇게 따로 떨어지 나온 폰이 있다고요. 일단 홈 화면을 터치합니다. 터치하셨어요? 네. 터치하셨으면은 화면을 살짝 올려보세요. 이렇게 살짝만 올려보시면은 요게 보일 거예요. 홈 화면에 앱스 버튼 추가라에 여기 보이죠? 그 이제 불이 꺼지가 있는 분은 아까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에? 여기에 불을 켜면은 여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앱스 버튼. 앱스라는 게 뭐예요? S자 붙는 거는 복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앱이 들어있는 창고로 가는 길이다 그 얘기예요. 저 버튼만 누르면은 모든 내 스마트폰에 있는 앱스 버튼으로 앱 창고로 간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다 하셨어요? 네. 예. 그 다음에 보면은 화면 구성 잠금이라고 되어 있어 지금 뭐 보이세요? 예. 그게 불이 켜졌어요? 꺼졌어요? 꺼졌어요. 저거는 꺼도 되고 켜도 되죠. 이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는 꺼도 되고 켜도 돼요. 근데 그 뜻을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여기에 불을 켜놓으면은 절개찾기를 화면에 내가 갖다 넣지를 못한다는 얘기야. 내가 자주 쓰는 거를 만약에 뭐 갤러리를 홈 화면에 갖다 놓고 싶은데 아무리 홈 화면에 가져오려고 해도 안 오는 왜? 잠가놨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한번 딱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잠금을 하겠다. 그럴 때는 잠그시고요. 또 새로운 걸 넣으려면은 또 풀어야 되고. 그래서 요 두 개의 버튼을 잘 아셔야 된다 하는 거.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 나는 아무리 땡겨 넣어도 안 땡겨집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를 잠가놨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뒤로 가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자 우리가 7번을 저랑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이런 절개찾기를 잘한다.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지금 정리정돈이잖아요. 내가 사용하는 앱들을 어디에 잘 갖다 놨느냐에 따라 가지고 금방금방 찾을 수 있다. 제가 왜 이걸 강조를 하냐 하면은 수업을 이렇게 해보면은 그 다음날 와서 아니면 집에 가서 오늘 했는 게 안 보여요. 못 찾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어디에 갖다 놓은지를 못 찾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찾는 방법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찾는 방법. 앱을 찾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어요. 앱을 찾는 방법도 그것도 나중에 다시 또 알려드릴 테니까 하여튼 앱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시간 날 때마다 선생님들 폰을 한번 검사 아닌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걸 보고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은 저처럼 이렇게 해요. 저는 이렇게 동영상 그러면은 동영상 안에 제가 동영상하고 관련된 앱을 이렇게 터치하면은 묶어놨어요. 비슷한 종류끼리. 우리 집에 가면 서랍 안에 뭡니까? 한 개 서랍 열면은 여기는 속옷이다. 여기는 뭐 티이다. 이렇게 묶어는 서랍이 있듯이 요렇게 동영상에도 3, 4, 12, 12 뭐 이렇게 한 20개 정도를 이렇게 묶어놨죠. 처음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안 그래도 한 개 한 개도 내가 잘 눈에 안 들어오는데 처음부터 저렇게 묶어버려 보면 더 못 찾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좀 수업을 하고 나서 내가 이제 앱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생긴 거다 하는 걸 내가 익히고 나면은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저는 보면은 뭐 교통이다 그러면 교통 관련된 거, 쇼핑이다 뭐 쇼핑, 건강, 뭐 이렇게 좋은 걸, 여행 이렇게 한 군데 다 몰아놓는다는 얘기죠. 그럼 찾기가 쉽겠죠. 예, 요거는 선생님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은 저렇게 묶어놓으면데 처음에는 묶어놓으면은 더 못 찾는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음성으로 하는 걸 나중에 이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성으로 좀 쓰세요. 음성을 경험을 많이, 어떤 데 주로 음성으로 쓰세요? 장소 찾을 때. 만약에 뭐 오늘 뭐 어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구글. 근처 맛집 알려줘. 근처에서 장소를 몇 군데 찾았습니다. 내가 뭐 터치하기도 하고 만약에 야간이다 이럴 때는 라든지 우리가 음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산에 올라가고 있다. 근데 뭐 전화를 지금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음성으로 언제 그 써가지고 또 이렇게 터치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그렇게 음성으로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운전할 때도 내가 핸들 잡고 가면서 음성으로 누구한테 전화해 주라 이렇게도 할 수가 있으니까 음성하는 거 해보시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한다 아니면 이제 어디 길찾기 하는 거. 지금 저는 이 길찾기가 제가 대충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질문을 해보면은 길찾기가 굉장히 도움이 됐다.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60대 전후반으로 보면 버스를 탈 일이 많죠. 그리고 어디 또 찾아가야 되죠. 지난 하반기에 현대중공업 퇴직 예정자들 480명을 12번에 걸쳐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거기 주제가 길찾기 이거 교통이에요. 그다음에 뭐 인터넷 하는 거 두 가지인데 왜 교통을 했느냐 하면은 회사 다닐 때는 집 회사만 있으면 되죠. 퇴직하면은 뭐예요? 본인이 취직도 해야 되고 본인이 어디 다녀야 되잖아요. 건강보험도 가야 되고 뭐 의료보험에도 가야 되고 여러 군데 다녀야 되니까 그런 걸 찾아가는 것들 그게 제일 우선이다고 해서 이 주제를 집어넣어서 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지금 울산버스 다 이용하시죠? 울산버스 앱 별로 안 하시는 모이다. 합니다. 예, 울산버스 앱은 꼭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활용을 많이 하시나요? 스마트폰으로? 어떤 거를 주로 하세요? 네? 카페 들어갔어.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스마트폰 수업을 어디서 하는지 잘 몰랐다. 이런 결국 뭐예요? 내가 정보를 몰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터넷에서도 하고요. 요즘은 인터넷보다도 더 좋은 게 뭔가? 카톡이에요. 그럼 중구청에서 뭔가 공지하는 내용, 이 평생학습관에서 공지하는 내용들이 카톡으로 받는 사람. 그걸 우리가 카톡으로 오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카톡 채널이라고 그러잖아요. 카톡 채널. 그러면 내가 중구청, 중구보건소, 울산광역시 이런 데를 내가 카톡으로 친구를 하는 거예요. 기관하고 단체하고. 그러면은 그 단체에서 공지하는 내용 전부 다 저한테 다 날라와요. 카톡은 까똑 하면 우리 다 열어보죠. 예, 만약에 제가 이렇게
울산 일자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울산 일자리 센터라는 게 있죠. 그러면 1월 9일이면 언제예요? 어제 그제죠. 울산 일자리 센터에서 공공채용은 뭐 매주 1회 발송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런 내용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취업에 관련된 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정보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남을 통해서 내가 받으면은 벌써 선착순에서 떨어져. 이런 수업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습관에서 보내는 정보를 내가 다이렉트로 바로 받으면은 내가 빨리 신청할 수 있는데 친구를 통해서 오면은 벌써 여기 오면은 벌써 마감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빨리 알을 수 있나 하는 내용들을 아시면은 스마트폰을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건강에 관한 거, 지식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에 관한 것들. 요즘은 이거를 많이 저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그럼 우리 어떤 것들이 필요해요? 잘 모르죠.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그죠? 예. 키오스크라든지 뭐 라디오, 도구 상자, 인터넷 뭐 구매한 중고품 당근마켓은 다 하세요? 예,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60대 되시는 분 이상은 무조건 당근마켓은 저는 권해요. 왜? 나는 집에 사용도 안 하면서 집에 그냥 골동품처럼 가지고 있거든. 근데 한 2년, 1년 이상, 2년 이상 안 쓰면은 버려도 되는 거라는 얘기거든. 그럼 그런 거를 버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중고로 판다는 얘기죠. 지금 문화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은 유아용품들 옛날에는 물론 옛날에도 뭐 이렇게 형님 그 뭐 위에 분들 물려받기도 하잖아요. 지금은 더 합니다. 한 달 딱 쓰고 바로 팔고요. 또 새로운 거 또 사고 또 한 달 쓰고 2달 쓰고 애가 크면은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자기가 새로운 거를 잘 안 사더라고요. 계속 당근마켓에서 돌려서 이렇게 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여행도 가는 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냥 무작정 강원도 강릉으로 간다가 아니고 강릉에 가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알고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는데 시간, 그게 구경하는데 시간, 어디를 가면 어떤 게 있다는 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 아는 것들 어떻게 보면 다 이런 것들도 인터넷 사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진을 어떻게 잘 찍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잘 찍고 어떻게 하면 사진을 꾸미고 이제 요런 것들은 제가 오후에 고급반에서 해드리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잘 꾸미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달력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하여튼 다 이쁘게 꾸미는 이런 앱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 중에서 몇 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같이 1월달이잖아요. 그럼 대부분 우리가 이런 연합 카드를 만들죠. 이런 것들도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은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받아서 핑핑 날리기만 하잖아요. 실제 내 얼굴을 넣어서 내가 하고 싶은 글을 써서 내가 넣고 싶은 뭐 올해 이거는 제가 작년 거지만 재작년 거지만 올해는 뭐예요? 토끼띠죠. 그럼 토끼 사진을 내가 집어넣고 이랬는데 그럼 토끼 사진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죠. 그래서 가져오는 방법, 내가 붙여넣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갤러리에서 지금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갤러리를 그러면은 사진을 찍어서 단순히 보관하는 곳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갤러리에서도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고급반에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아시고 나면은 나 진짜 내가 요런 거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면은 막연히 스마트폰을 어떤 거를 하시고 싶으세요라고 하면은 막막한 거죠. 내가 뭐 모르니까 뭐를 배워야 될지 모른다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한번 드리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다운 받으세요. 예, 음악도 다운받고 동영상도 다운받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나중에
내가 동영상을 만들어 본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만드실 줄 아시죠? 몇 분은 동영상도 만들어 보는 게 동영상을 만들고 나면 또 유튜브에도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내용들이 뭐 다 하지는 못하지만은요, 다 하지는 못하는. 자, 조금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용어, 아까 제가 용어가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용어를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제일 밑에 있는 이 버튼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써요. 제가 뭐 요거 누르세요라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때로는 말로 그냥 할 수가 있으니까 복판에 있는 게 우리가 무슨 버튼이라고 했어요? 홈 버튼, 홈 버튼. 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름은 몰라도 우리 뭐 안 되면은 저거 누르잖아요. 그게 취소 또는 뒤로 가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앞으로 많이 써야 될 게 이거예요. 줄세개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줄세개 버튼. 이 이름이 최근 실행 앱이에요. 최근 실행해놓은 앱들을 임시로 보관해 놓은 장소인데 줄세개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까? 이게 지금은 다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죠. 몇 개씩 있나요? 사용한 만큼. 예? 사용한 만큼. 그렇죠. 지금 제일 앞에 선생님은 하나도 없어. 제가 금방 컸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닫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은 이 줄 세 개를 누르면은 이 글자가 나오죠. 이게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 버튼 뭐예요? 하면 모두 닫기 버튼이에요. 이래 얘기하시는데 모두 닫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최근에 실행했는 거를 이렇게 보여준다. 빨리 가기 위해서 잠시 제가 이제 이 말은 안 들었는데 이 스마트폰은 한마디로 내 비서라고요. 그러니까 비서니까 저는 뭐예요? 주인이죠. 주인이 분명히 이거 또 다시 또 쓸 거니까 잠시 지가 나는 안 쓴다라고 닫았지만은 자기는 뭐예요? 보관하고요. 주인이 또 부른다. 그럼 내가 저걸 쓰려고 하면은 이것만 이렇게 터치하면 그냥 열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도. 제가 방금 설정이다. 뭐 이러면 설정을 터치하면 설정이 열리는 거고 앱을 터치하지 않아도 열린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쌤. 내가 카톡이다. 그럼 카톡 이렇게 터치하면 돼요. 되나요? 네. 그러니까 빨리 찾아야 돼요. 동시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사진에 글을 쓴다 이러면은 글 쓰는 앱을 열었다가 또 인터넷에 가서 글을 가지고 왔다 복사했다가 뭐 이러면은 결국 이거를 눌렸다가 1번 눌렸다가 2번 눌렸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요거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누르면은 모두 닫기라는 글자가 나오니까 자꾸 닫아버리는데 그거는 아니라고요. 언제 그러면 닫느냐? 진짜 뭐 정상적으로 잘 안 돌아갈 때 그럴 때는 한 번씩 닫아보세요. 열리가 있는데도 뭐가 이게 터치를 해도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걸 눌려가지고 요 줄 세 개를 눌려서 만약에 지금 이게 영어 이게 지금 뭐 터치를 해도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지우느냐 하면은 위로 씩 밀어버리는 거예요. 위로 씩 밀면은 날아가 버리죠. 위로 씩 올려버리라고. 한번 지워보세요. 네, 지워지죠. 네, 눌러가 지우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 요것만 문제다 지우고 그 다음에 뭐 좀 정상적으로 기계가 잘 안 된다 모두 닫게 하고 이게 이제 좋은 점은 이건데 나쁜 점도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게 다 약도 그렇잖아. 무조건 좋지는 않잖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뭘까요? 전기가 많이 소모되죠. 그렇죠. 배터리가 많이 켜지가 있으니까 배터리가 조금 먹습니다. 근데 배터리는 우리가 뭐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가는 많이 활동하시는 분 아니라면은 집에 가면 또 충전하면 되잖아요. 요즘 뭐 커피숍에 가도 또 충전해주고 하니까 전혀 우리가 가방 안에 선 하나 정도는 넣어 다니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름, 이제 요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만 제가 뽑아놨습니다. 환경 설정이 아까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톱니바퀴요. 이거는
스마트폰 전체의 환경을 고치는 거는 위에서 이렇게 긁으면은 저렇게 톱니가 있죠. 예, 이거고. 그러면 각 앱에도 전부 다 환경 설정은 다 했습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갤러리다. 그러면 갤러리에도 들어가 보면은 카메라도 들어가 보면은 제일 왼쪽에 보면 톱니바퀴가 있죠. 만약에 또 플레이스토어도 한번 카렌다도 들어가 볼까요? 카렌다도 가보면 줄 3개 누르면은 저렇게 환경 설정이 오른쪽 위에 있죠. 그래서 설정을 찾으세요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렇게 형상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무조건 환경 설정을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환경 설정 그럼 어떻게 생겼냐? 톱니바퀴로 생겼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돋보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요거는 금색입니다. 뭐를 입력을 해야 되겠다. 뭐를 찾고 싶다. 무슨 단어를 내가 입력해야 된다고 하면 전부 다 금색입니다. 우리 카톡 한번 열어볼까요? 카톡을 열면 이렇게 나오죠. 제일 처음에 열 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것도 보면 돋보기 있죠. 상단에. 그죠? 내가 뭐를 검색해야 되겠다. 그럼 유튜브도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유튜브도 딱 들어가면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뭐 요즘 미스터 트롯2 유명하더만요. 그런 거를 내가 검색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상단에 돋보기 있죠. 요거를 그래서 내가 새로운 거 찾고 싶다라고 할 때는 네이버도 만약에 내가 터치하면은 요게 요런 거는 여기에다가 바로 입력하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뭘 입력을 하겠다 검색을 찾는다 하면은 전부 다 요거는 뭘까요? 치우는 거죠. 예, 이거는 뭐 우리가 몰라도 되고요.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절개찾기 한다는 거는 절개찾기 하는 거. 요거는 좀 별 또는 요즘은 보면은 하트가 있어요. 하트. 갤러리 한번 열어볼까요? 갤러리. 갤러리에 해서 사진을 아무거나 한번 터치해 보세요. 아무 사진이나 터치해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보면 하트가 보이죠? 만약에 내가 이 사진을 나는 절개찾기 할 거야. 언제든지 나는 보고 싶을 때마다 볼 거야.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사진이라든지 가족 사진으로만 그냥 내가 절개찾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또 찾는다고 한참 시간 걸리잖아요. 수시로 봐야 되는 사진은 어떻게 한다고요? 터치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트를 해 놓으면은 갤러리 가서 절개찾기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절개찾기 사진만 딱 이렇게 나와요. 그게 어딨냐면은 요게 들었어요. 요게 절개찾기가 오른쪽에 줄 3개 있죠. 요게 들었다고요. 요거 누르면 여기 절개찾기 나오나요? 요게 절개찾기는 별표하고 우리 버스 울산 버스 타신다고 그랬잖아요. 사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107번 106번을 절개찾기 한다면 뭘로 나와요? 그거는 버스 사용해 보신 분 별로 나와요. 별. 울산 버스에는 보면 별로 나와요. 별로 이렇게 별 모양으로 나오고 사진은 절개찾기가 하트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요걸 수정을 할 겁니다. 하트하고 별이다. 절개찾기 하는 거는 하트하고 별이다. 연락처에도 보면은 절개찾기 하는 거는 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진 절개찾기에는 가보면은 어머니 사진은 이렇게 딱 어머니 사진을 이렇게 절개찾기로 해갖고 제가 어머니 사진 보고 싶은 때는 그냥 이렇게만 터치하면은 항상 보이도록 만들어놨어요. 안 그러면 내가 또 어디 가서 또 찾아야 되잖아요. 즐겨찾기도 그러니까 한 군데 즐겨찾기가 많으면 예, 또 마찬가지죠. 그것도 또 마찬가지죠. 그것도 뭐 중간중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 시간이 나올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은 다 어디에 가나요? 갤러리에 카메라에 딱 보관되잖아. 요 앨범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면은 방금 쌤 질문한 것처럼 내가 뭐 우리 작년에 제주도 갔는 사진 보겠다 하면 제주도 탁 찾아만 나오는 거고 뭐 몇 년 전에 뭐 유럽 갔는 사진 그러면 탁 찾아만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구분도 하셔야 돼요. 저는 보면 이렇게 쫙 날짜별로 장소별로 날짜별로 다 정리를 해놨잖아요.
이렇게 정리 안 해놓으면은 사진이 그 뭐 몇천 장 되는 거에서 내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절교찾기에서 그럼 그 이어나왔다가 그 절교찾기 날려버리면 문문까지 같이 나가요. 아닙니다. 절교찾기에서 내가 해제하잖아요. 아니 여기에서 방금 요거에서 절교찾기 안 할 거야 하면은 이걸 다시 눌러줘 버리면 돼요. 날리는 게 아니고. 저기서 날려버리면 예, 같이 날아갑니다. 지우면은 같이 지워집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절개찾기 내가 연습을 한 거라 하면은 요 하트를 다시 없애버려 보면은 절개찾기에서만 없어지는 거지 사진이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지우는 거는 뭐예요? 요거잖아요. 내가 지우는 거는 요거니까. 자, 그래서 절개찾기도 많이 사용을 하시면 좋다 하는 거. 그 다음 요 버튼은 요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공유죠. 제일 많이 쓰는 게 카톡에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일부 어떤 분은 이게 뭐예요 하면 카톡으로 공유하는 거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카톡이 아니고 제가 이 사진을 만약에 공유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 스마트폰에서 남한테 줄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앱을 다 연결을 할 수 있는 공유라는 거니까 연결할 수 있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예, 내가 뭐 밴드에 올린다 뭐를 한다 하는 거를 다 하는 게 요거다 공유 버튼이다라고 요것도 많이 우리가 쓰실 거고요. 그 다음 연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뭐예요? 수정하는 겁니다. 수정하는 갤러리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진을 이렇게 터치해 보면은 요 연필 모양 나오죠? 예. 내가 이걸 자르기 하겠다, 글을 쓰겠다, 뭐 다른 이렇게 사진을 붙이겠다 하는 거 전부 다 그게 수정이라는 말도 쓰고 편집이라는 말도 쓰죠. 수정 또는 편집입니다. 수정 또는 편집.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진짜 앞으로 이걸 선생님들이 많이 써야 될 게 점 3개, 줄 3개가 어디든 다 있어요. 어떤 앱이든 다 있고요. 스마트폰만 켜면은 지금도 보세요. 여기에 점 3개 있죠. 예. 카톡도 한번 열어볼까요? 카톡도 열면은 점 3개 있죠. 여기에. 예. 어떤 앱이든 열면 점 3개, 줄 3개가 있어요. 여기도 줄 3개가 빠졌는데 점 3개나 줄 3개나 세로로 있든 가로로 있든 점 3개나 줄 3개는 더보기 버튼 또는 메뉴 버튼이다. 왜? 지금 메뉴를 다 요거는 뭐 하는 거다 이렇게 끄집어내 놓지는 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더 본다는 얘기는 새로운 메뉴가 그 안에 더 들어있다. 즉 카톡도 점 3개 눌러보시면은 뭐 있어요?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쭉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수업을 해보면 이래요. 뭘 여세요?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메뉴가 안 보여요. 이라고. 안 보일 때는 무조건 뭐예요? 더보기를 누른다고. 더보기를. 점 3개를 눌러보면 거기에 새로운 메뉴들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더보기나 메뉴 버튼을 활용을 많이 하셔야 그 안에 다 들었어요. 아, 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기능이 안 보여요. 이러면은 내 눈에 안 보이면 무조건 점 3개를 눌러보세요. 그게 새로운 메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8개 버튼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잘 아시면은 물론 수업 때 요겁니다 라고 얘기는 하겠지만은 평소에 이제 선생님들이 쓰실 때 그런 내용을 아시고 쓰시면 좋다 하는 거.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잘 안 될 뿐입니다. 스마트폰은 어떻게 우리가 살짝 건드리죠. 터치 그걸 우리가 터치하기 또는 누르기 그러는데 말은 누르기라는 거는 그냥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손은 그럼 언제 떼느냐는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살짝 터치하고 빨리 떼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 누르세요 하면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누르고 그냥 계세요. 떼라는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누른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터치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빨리 터치를 하는데 터치도 속도가 약간만 늦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누르고 있는 거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예, 그냥 터치하면 이렇게 열리죠. 근데 요거를 약간만 더 길게 눌리면 어떻게 돼요? 메뉴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뭐냐면 속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요 하는 건 뭐예요? 터치와 길게 누르는 거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요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수업해 보면 그래요.
안 됩니다. 나 그렇게 안 나오는데 하시는 분은 약간 더 시간을 좀 더 길게 눌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을 끌 때 어떻게 끄세요? 스마트폰을 완전 기계를 완전히 끄는 거 끄세요, 안 끄세요? 사고 나서 한 번도 안 끝나요? 네, 대부분이 우리가 옆에 버튼을 길게 누르죠. 예, 근데 요즘은 이게 옆에 버튼을 누른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기계식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저게 저 위에처럼 저 설정 내는 것처럼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끌고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이걸 한 번 더 또 끌고 보세요. 이렇게 나오나요? 요게 저는 끄는 버튼이에요. 요게. 요걸 끄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옆에 눌린 거랑 똑같죠? 뭐 누른다고? 봐요. 왜 다시 해야 되나요? 왜 안 따라하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이나 다른 행동을 한다니까. 자, 보세요. 스마트폰은 내 비서죠. 제가 비서라는 말을 이제 앞으로 자주 쓸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제가 아까 한 개를 내렸죠? 이렇게 나오죠? 손가락 두 개로 제가 해볼게요. 두 개로 이렇게 끌면 어떻게 나와요? 한 방에 나오죠? 그게 기계가 안다고요. 내 주인이 손가락 한 개 누르면은, 땡기면은, 아, 요것만 보여달라고 하는 거구나. 두 개를 갖다 대니까 지가 어떻게 해요? 전부 다를 보여주거나 틀리죠? 영리하다고요, 기계가. 자, 보세요. 여기도 이 안에도 이렇게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어제 그제 제가 월요일 날도 동구에 수업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다 눈이 침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돼요. 집 와서 소파에 앉아갖고 스마트폰을 TV에서 그냥 보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야. TV에 연결해 주세요. 라고. 스마트폰을 TV에 연결해서 보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중구는? 여기에 보면은 이 화면을 한번 가보세요. 여기에 가보면 스마트 뷰라고 있어요. 이렇게 스마트 뷰라고 있다. 이걸 켜면은 스마트 TV랑 연결돼. 스마트 뷰. 지금은 제가 텔레비가 없으니까 터치 안 했잖아요. 여기서는 해봐야 안 돼. TV가 없는데 집 와서 이제 해보시라고. 아무 TV나 그냥 설치하면 됩니까? 최신 TV, 그래. 디지털 TV, 디지털. 제가 자, 선생님 보세요. 지금 첫 페이지에 없다는 얘기는 두 번째 페이지, 요 밑에 점이 세 개라는 얘기는 페이지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예, 요걸 우리가 꼭 하셔야 돼요. 항상 첫 페이지에 없으면은 첫 페이지에 없으면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에 없으면 그 다음 페이지. 예? 아시겠죠? 자, 여기서 자, 이거 또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오늘 집에 가갖고 또 애에서 부르는 사람 나옵니다. 뭐냐면은 스마트잖아요. 스마트. 내 스마트폰과 스마트 TV가 연결하려면 TV가 뭐가 돼야 돼요? 스마트 TV가 돼야 되잖아. 근데 10년 전에 골동품 TV를 갖다 놓고 내 스마트 TV만 돼요, 안 돼요? 괜히 또 안 된다고 또 전화 걸어가 애에서 오라 하지 마시고 애에서 부른 사람이 수험생 중에 있어요, 동구는.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요게 2017년도인가부터 샀는 TV에 나였어야든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도 뭐가 안 된다 이러면은 뭐예요? 아, 내가 이제 얘기를 하죠. 아, 그 기종이 좀 오래됐습니다. 이러면 뭐래요? 내가 샀는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러거든요. 내가 최근에 샀다고 해서 무조건 최신 기계는 아니잖아요. 만드는 게 벌써 한 2, 3년 전에 만드는 걸 지금 샀을 뿐이지 모델이 그렇게 틀리면은 안 되는 게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되고, 왜 우리 집에 건 안 되나 그러면 제가 출장 가는 수밖에 없죠. 뭐 출장비만 두둑이 주신다면은. 그래서 스마트 저것도 연결해서 보실 줄 아셔야 우리가 스마트하게 사시는 거예요. 이래갖고 이거 터치하면 TV를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자, 내가 이걸 켜잖아요. 네네. 켜면은 TV도 켜놓고 켜면은
내 기계가 막 찼습니다. 지가 송신을 해요. 그러면 무슨 TV가 연결해 주세요라고 메시지가 뜨고 TV에도 무슨 스마트폰이 떴는데 연결할까요? 이렇게 허용 한마디로 허용해 주세요. 그런 메시지가 뜨니까 허용만 해주시면 바로 연결되고요. 자, 그것도 기종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희 집에는 스마트 TV가 아니라 가지고 실습은 항상 애들 집에 가봐요. 할 때마다 욕을 하죠. 나는 헌거 쓰고 지는 새거 쓰고 돈은 내가 벌었는데 지가 새거 쓰고 그래서 애들 집 와서 터치해 보면은 진짜 탁 연결돼요. 그러면은 내가 영상 만드는 거 거기서 틀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렇게 실습을 우리가 이런 기능이 있는 걸 하나씩 알고 실습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선생님들이 진짜 2023년도에 배우러 나오시기를 잘한 거예요. 배운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뇌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손가락 운동도 해야 되고 뇌 활동도 해야 되니까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 거고 하니까 꾸준히 배우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중도 포기. 내가 이거 오늘 한번 가보니 스마트폰 뭐 강사도 마음에 안 들고 어렵고 뭐 이래가 아유 나 안 할란다 이래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우리 100일 기도가 왜 100일 기도가 나왔습니까? 무조건 3개월은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때 안 하실 때. 근데 3개월도 안 해보고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면은 절대 못 배웁니다. 스마트폰 뭐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요. 차근차근히 해보시면은 진짜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잘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아까 앱이라고 했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저처럼 이렇게 시계라든지 이렇게 네이버도 지금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네이버는 N자 한 개로 되어 있는 네이버잖아요. 저는 이런 네이버를 쓰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쓰는 기능을 우리는 터치해야 나오는 건데 저는 바로 앱이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위젯이라고 합니다. 위젯. 시계라든지 날씨 나오게 하는 거. 저는 또 화면에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걸 많이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전화 걸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전화기 눌러가지고 전화 찾아야 되잖아요. 연락처에 가가 찾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찾지 않고 아예 화면에 끄집어내 놔버렸어. 그 운전할 때 우리 스마트폰 거치대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그냥 뭐 어머니한테 전화한다 하면 그냥 터치만 하면 돼. 좀 편하죠? 네. 근데 운전하지 않더라도 평소에도 그냥 전화하면은 이 앱으로 터치하지 않고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찾지 않고 화면 보면서 얼굴 한번 보고 그냥 이렇게 터치하니까 더 좋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걸 많이 선호를 하세요. 내가 뭐 또 단축키도 쓰시는 분도 있죠. 네. 단축키보다는 여기 더 낫습니다. 단축키는 우리 옛날 접는 거 폴더폰이라고 그래요. 그걸로 할 때는 단축키고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도 나중에 알려드릴 것이고요. 우리가 아까 이제 요거는 정리 다 했죠 이제. 요거는 꼭 이렇게 저는 자주 쓰는 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요 밑에 집어넣어 놓고 점 9개 나오도록 해서 찾는 거.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위로 지우는 거 모두 닫기는 하지 마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밀번호 지금 화면에 다 비밀번호 하시죠? 네.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비밀번호는 하시는 게 좋죠. 내가 안 잊어먹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만에 하나 잊어먹더라도 그죠? 남이 내 거를 못 보게끔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공공 건물이든 교육장이든 우리가 뭐 커피숍, 식당 어디를 가게 되면은 제일 지금 몇 분도 질문을 하셨는데 뭐를 해야 되나요? 연결을 해야 와이파이를 연결해야 되죠. 와이파이 연결하실 줄 아시죠? 어떻게 하나요? 자, 와이파이가 어디 있는지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상단에 있죠? 여기서부터 밑으로 한번 끌고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와이파이예요. 불이 켜졌다고 해서 와이파이가 자동 연결된 게 절대 아닙니다.
알아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 이 교육장에 이 건물에 우리 집에 뭐 자녀들 집에 갔을 때 와이파이가 제대로 와이파이라는 게 뭐예요? 무료 인터넷 사용하는 거잖아요. 무료로 내가 무한대로 쓰신다 뭐 9만 원짜리 이렇게 무한대로 쓰신다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은 와이파이를 연결해야 된다. 저 부채꼴 모양 된 거를 갖다 길게 꾹 한번 눌려 꾹 눌렸다가 손을 한번 떼보세요. 메뉴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나요? 지금 이렇게 퍼블릭 와이파이는 뭐냐면 공공 건물이라고 말을 해요. 공공 건물에 있는 것들은 퍼블릭인데 여기에도 지금 보면 기계가 여러 개가 뜨죠. 특히 이렇게 연결됨이라고 나와야 지금 정답이에요. 연결된 건데 지금 연결이 돼가 있어요? 안 되게 있어요? 사용 중인데 연결 안 됐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요걸로 쓰시면 돼요. 퍼블릭 와이파이 풀이라고 보이시죠? 예.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 자물쇠가 없죠? 이 부채꼴 모양의 자물쇠가 없잖아요. 예. 자물쇠가 없는 거는 그냥 터치하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건물에 만약에 내가 커피숍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다 자물쇠가 있어요. 자물쇠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밀번호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공공 건물이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이걸 터치하시면 그냥 로그인 하세요라고 나올 거예요. 그걸 로그인 하세요 또 터치하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숫자가 있는 건 뭐예요? 예? 숫자가 있는 건 아,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럼 이 중에 아무거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쓸 수 있는 게 퍼블릭 와이파이 풀이 요거. 근데 지금 로그인 하세요 하잖아요. 그 로그인 하세요를 또 터치하시라고요. 인터넷에 진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데. 자, 그럼 모르시면 선생님한테 얘기하시라고요. 이렇게 내리라고. 이거 꾹 누리라고요. 부채꼴을 꾹 누리시라고. 터치가 아니고 꾹 누르시라고 선생님. 꾹 누르시라고요. 그럼 지금 요걸 터치하시고 또 터치하세요. 자, 터치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파란색 그림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올 때는 또 위에 공공 와이파이 이용하기 부채꼴 모양 있죠. 요걸 갖다 또 터치를 해주셔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 해야 연결됨이라고 글자가 나온다고요. 왜 와이파이 연결이 되지 않아? 터치를 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걸 터치하시라고 했죠. 터치했는데 여기 한번 더 터치. 이게 이제 돌아가는 거. 이게 사용자가 많아서 그런지 이게 끄지 않고 그냥 나가면 자동으로 네, 다음으로 원래는 자동으로 무조건 연결돼요. 집에 가서 선생님들은 와이파이 연결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게 뭐냐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면 멀어지면 이게 이제 없어지죠. 예, 멀어지면 또 떨어져 버려요. 우리가 뭐를 해지를 안 해줘요. 예, 예, 이 건물에서 나가면은 또 떨어져 버려요. 와이파이가.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걸 우리가 집에 있는 암호 아세요? 몰라요? 우리 집에 있는 암호. 자기 집에 있는 와이파이 암호. 저절로 되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선생님 집에 갔다 와이파이 좀 알려주세요 하면 알려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알려줘야죠. 근데 그 번호를 몰라도 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안 외워도 된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그때 메모를 해놨어요. 저도 스마트폰에 다 저장을 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은 요즘은 시대가 QR 시대잖아요. 지금 연결됐죠?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설정이 있죠? 이 설정을 누르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공공 건물이라서 안 나오는데 일반 거는 설정을 누르면은 아래쪽에 QR 코드가 나와요. 네.
나와요? 예. 예. 네, 제 거는 지금 그안 나오잖아요. 그 QR 코드 나오면 이렇게 QR이 나오죠. 이렇게 QR이 나오거든요. 저 설정을 아까 누르면은 그러면 QR을 나오면은 QR을 우리가 찍으면 되죠. 우리가 저 코로나 때 QR 코드 다 찍어봤잖아요. 어디 갈 때 우리가 지금 울산페이 같은 거 하면 어떻게 해요? QR을 찍잖아요. 마찬가지로 뭘로 그러면 찍어요? QR을? QR을 뭘로 찍어요? 카메라로 찍잖아요. 카메라. 카메라. 일반 카메라, 사진 찍는 카메라 있죠? 그걸 가지고 이거를 찍으면은 제가 보세요. 지금 쌤 열어보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연다고요. 그럼 이 열어서 이렇게 씩 갖다 대면은 이게 뜬다. 네트워크 연결 이게 뜬다고요. 그럼 저것만 터치하면은 바로 와이파이가 연결돼 버려요. 그런데 자기 폰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딴 폰으로 찍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제가 지금 딴 폰으로 찍었죠. 아니, 딴 폰으로 찍었는데 우리는 이거를 QR 코드를 내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바로 따와야 되는. 내가 내를 찍지 못. 내가 나를 왜 찍어요? 아니 솔직히 찍길. 아니죠. 저 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 가정을 합시다. 선생님 집에 간 거예요. 그 와이파이를 알려달라고 하면 선생님은 내 밀고 나는 찍잖아. 그게 내가 날 찍을 이유는 없지. 자, 이거를 또 응용을 하면 뭐야? 우리가 어제 카페, 커피숍에 친구들끼리 갔어요. 그럼 우리 커피숍에 가면 와이파이 연결하려면 어떻게 연결해요? 비밀번호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5명이 가면 5명 다 입력하죠. 한 명만 해고. 그렇죠. 자, 나머지는 자리에 가서 앉아있고 내 혼자 카운터에 가가 연결해가 왔어. 자, 지금 방금 연결했는 게 이거야.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은 어때요? 테이블에 앉아가고 그냥 카메라로 들이대면 다 연결 쫙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어디 식당이나 카페 가면서 눈여겨 보시라고요. 식당이나 카페 가보면은 QR 코드를 붙여놓은 데가 있다고요. 네. 옛날같이 아직도 이렇게 조그만하게 깨알같이 암호를 적어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QR을 붙여놓은 사람은 뭐예요? 이런 개념을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죠? 내 QR을 이게 어디서 프린트해서 붙여놓을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도 식당 주인이나 카페 주인도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프린트 해갖고 붙여놓은 거잖아요. 왜 자꾸 자기한테 물으니까 자기도 귀찮잖아요. 붙여놓았으니까 이래 손가락만 저 하면은 알아서 우리가 이제는 카메라를 켜갖고 어디 QR에 쓰면은 들어가면서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내가 들어가라고요. 이렇게 지금 자꾸 바뀌고 있다고. QR. 어디 가는 QR이 다 있죠. 네. 우리가 와이파이만 그러면 QR이 있나요? 안 있죠. 그러면 내 카메라로 다 찍어. 옛날에는 QR을 찍는 앱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카메라로 일반 사진 찍는 카메라로 돼. 그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와이파이 연결은 아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와이파이를 내가 암호를 몰라도 돼. 어떻게? 와이파이만 꾹 누르면 오른쪽에 설정이 나오니까 설정 누르면 아래쪽에 QR이 있으니까 QR 찍어서 이거 찍어라 하면 되는데 그럼 상대편이 내가 상대편이다 라고 하고 카메라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카메라. 사진 찍는 카메라. 이또 카메라라고 해서 다 되지는 않아요. 안 되는 기계가 여도 한두 대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카메라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QR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은 설정입니다. 설정. 설정 보이세요? 네. 설정 터치하세요. 자, 설정을 터치하니까 QR 코드 스캔에 불이 켜지가 있죠. 예. 이렇게 켜지신 분은 QR 코드를 갖다 대면 다 연결이 된다고요. 근데 저걸 또 일부러 또 꺼놓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 저게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스마트폰이 QR을 찍을 수 없다는 얘기야. 내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로 QR을 못 찍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내가 요 기능만 있다면은 요 QR 코드 스캔하는 게 있다면은 언제든지 QR 어디든 관광지에 가도 요즘 QR 코드 붙어 있죠. 예. 아, 이게 뭐지라고 찍으면은 다 내가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와이파이도 찍을 수가 있다는 거. 이걸로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QR 요것만 누르면은 요 QR이 나오고 요걸 내가 뭐 저장을 할 수도 있죠. 아까 그 저장 버튼 화살표가 있죠.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공공 건물에는 가면은 버스에서도 와이파이가 돼요, 안 돼요? 버스에서도 되죠. 예, 버스에도 와이파이 그러면 그것도 내가 실습을 해보면 되죠. 버스 타가지고 진짜 와이파이 하면은 버스에도 뭐가 뜨냐? 퍼블릭 와이파이 버스라고 이렇게 뜬다고요. 그럼 그거를 한번 꾹 눌러주시면은 연결된 이게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번 터치를 버스를 처음 타시면은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우리가 카톡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쌤. 자 카톡을 열면은 지금은 우리가 쌤들하고 저하고 아직 명단을 이제 오늘 받았기 때문에 아직 카톡 친구가 안 됐어요. 그럼 카톡도 우리가 친구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초대를 해야지. 초대하기 전에 보통 우리가 친구 하려면 내 스마트폰에 카톡에 친구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전화번호를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했는 QR로 할 수가 있다고요. 카톡에도. 그러면 카톡에 지금 카톡을 열면은 우리가 내 거를 나를 찾으려면은 뭘 눌러야 되나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을 터치해야 되죠. 사람을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위에 누가 뜹니까? 나가 뜨죠. 본인을 터치했어요? 여기도 보세요. 내 QR을 지금 보여주고 싶다는데 내 QR이 안 보이죠? 그러면 제일 오른쪽 위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톱니바퀴 있잖아요. 톱니바퀴. 그러면 중간에 보면은 내 프로필 QR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이거 아직 못 찾으신 분 있나요? 자, 요걸 터치해 봅니다. 내 QR 터치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한마디로 내가 쌤하고 내하고 친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 전화번호 달라고 요즘 전화번호 뭐 함부로 못 주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자, QR 찍어. 그럼 쌤 보세요. 자, 내가 그럼 아까 카메라로 한 데 있죠?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요. 이러면은 뭐가 나와요? 왜 주소 나오죠? 이 영어를 터치합니다. 그럼 이래요. 친구 추가. 지금 친구가 아니니까 내가 친구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친구 추가 누르면은 이제 쌤하고 나하고 친구가 된 거야. 전화번호 없이 친구가 됐다는 얘기야.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것도 지금 뭐예요? QR을 그냥 내가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맞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제 QR이죠. 그럼 이거를 자 지금 카메라로 선생님들이 한번 켜보세요. 카메라를 한번 켜보세요. 카메라 켜세요. 첫째 안 돼. 다시. 네, 저장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더 크게 해도 되나? 아마 전체 화면 생길 거예요. 전체 했는데도 이러네. 카메라를 가지고 카메라를 좀 멀어서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오면은 영어를 터치하시라고. 영어를 터치하시라고. 카메라를 저걸 갖다 대보시라고 했잖아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요. 찍는 게 아니라고요. 찍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들이대면 이렇게 영어가 나타나죠. 영어를 터치한다고요. 그 하면은 뭐가 나와요?
나오죠. 아, 나왔네. 터치. 나왔네. 영어를 터치. 예. 영어를 터치. 영어. 옵션 보기 이거 맞습니까? 예, 그래 영어를 터치하시라고요. 영어는.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이거 돼야 나오지. 너무 가까이 되면 안 나오지. 네. 벌써 한번 나오는데? 아니 그 얘기는 왜 안 나오냐 이게. 안 나오죠. 자, 이 쌤 봅시다. 자, 다른 분은 해보세요. 이거가 이거예요. 이거. 저도 와이파이. 맞아. 이러면 영어가 나오잖아요. 이래 갖다 대면. 그럼 이걸 터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예, 친구 추가라고 나오시는 분이 있고. 친구 추가할 때 터치를 해야 그렇지, 그래야 저하고 친구가 되는 거죠. 저는 안 나와요. 이거 나왔잖아요. 왜 안 이건 나와요? 한글로 나오는 그건 한글로 나오든 왜든 웹페이지라고 나오면은 네, 이거 터치한단 말이에요. 예. 터치하면 됩니다. 그 글자를 터치만 하면 돼요. 네, 그 글자를 터치만 하면 그 친구 QR 코드가 그려져요. 예, 나오죠. 이미 친구 돼 있네요, 저하고는. 언제 만났나요, 우리가? 예? 이또 따지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하고 제 친구가 돼가 있대. 수상한데 이거. 내 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해드릴게. 내 거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내 거를 받고 보는 거를 그게 했잖아. 나갔다가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갔다가 좀 전에 아까 본인 거 하셨잖아. 그걸 예, 한번 그거 딱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본인. 안 되네요. 예. 설정. 그 와이파이는 내 프로필. 켜놓으셨죠? 네. 그래갖고 이제 쌤이 카메라를 가지고 내가 우리 친구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래갖고 내가 이렇게 갖다 댄단 말이야. 갖다 대 들어가면 들대는 그 터치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친구가 이미 돼 있네.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된 것 같다고? 뭐가 안 되죠? 카톡에 들어가가지고 설정에 들어가서 찍었는데 아니 보세요. 그 얘기 다시 눌렀는데 자 카메라를 어디 카메라가 나왔어? 이런 걸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한 페이지가 있다는 얘기는 꾹 눌려가지고 지워버렸어요. 쓸데없는 페이지잖아요. 이것도 한 개밖에 없잖아요. 얘는 뭐 나중에 쌤 하시고 카메라가 어디 갔어요? 지금까지 채점을 안 했지. 등록이 완료돼 있습니다. 돼 있잖아. 카메라가 어디 했는데 있냐? 여기 있네. 이거 이게 채팅을 끄집어냈어요. 시작해야 대화방에 들어가고 그걸 안 여있네. 친구예요. 자, 뭐 이렇게 찍잖아요. 나오잖아. 그럼 영어를 터치하란 말이에요. 터치. 이제 됐으니까. 아니지. 기다리면 나와요. 안 저기서 그게 좀 빨리 안 꺼내. 와이파이가 늦거나 아니면은 선생님 와이파이 연결은 안 돼 있잖아요. 연결하셨다고 했죠. 아니, 로그인을 터치하세요라고 터치를 하셔가지고 연결됨이라고 안 나오면은 그건 안 된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들어가 터치를 한다. 그러면 김상수 친구 추가 나오죠. 이걸 누르면은 친구가 이제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 학습관이나 아니면 어디 뭐 산악회를 어디 가가지고 뭐 우리 이렇게 만났을 때 함부로 우리가 전화번호 주고 남자들도 이제 뭐 명함을 물론 뭐 사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명함을 주고받고 하지만은 잘 안 하죠. 그렇다면은 그냥 카톡 찍으세요 해갖고 이렇게 친구를 한다. 이걸 우리 카톡 그냥 QR로 찍어서 친구하기가 거의 진짜 뭐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90%는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프로필 카톡의 내 명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카톡의 내 명함. 알겠습니까? 그 카톡의 내 명함은 어디 있다고요? 본인이죠. 본인을 열어서 본인 설정에 들어간다. 설정 들어가면은 내 프로필이 있다. 내 프로필 터치하시면 돼요. 요즘은 이렇게 본인 프로필을 여기 우리가 다운도 되죠? 예? 다운되면 갤러리 있잖아요.
갤러리 하나 만들어 놓고 갤러리에서 바로 이렇게 보여줘도 되죠. 제가 지금 갤러리 가면 어디 있습니까? 방금 다운받았으니까 오늘에 있겠죠. 요걸 내가 어디 한 군데 갖다 놓고 앞으로 카톡 친구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저희들 같이 이제 강사하시는 분들은 첫 시간에 이렇게 큼직하게 끄집어내 놓습니다. 자, 오시는 대로 저거 찍어 갖고 하세요. 이제 선생님들은 오늘 이제 스마트폰 기초반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지, 약간 기초반이 아닌 데는 가면은 알아서 오면은 푹푹 찍어가서 친구를 이렇게 합니다. 단체방도 이런 걸 찍어서 단체방 하는 게 있어요. 찍어서 제가 초대를 안 하더라도 쌤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방에 들어오는 방도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우리가 카톡으로 오늘 카톡에 남은 시간은 카톡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없죠? 이렇게 네. 여기에 이렇게 내 프로필 해가지고 하면 여런데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거 저장이고 네. 올릴 때 이런 걸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카톡에서 내 프로필을 알지? 내 프로필을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뭐예요? 네, 저장하는 거죠. 이거는 한번 눌러보세요. 공유한다. 남한테 보내는 거예요. 터치하면은 뭐 어떻게 나와요? 내 프로필을 보내는 거잖아요. 남한테. 근데 내 프로필을 굳이 남한테 보내야 할 이유는 잘 없죠. 물론 뭐 그럴 때도 있어요. 내가 어디 자료에다가 쓴다든지 아니면은 내하고 친구하려면은 내 프로필을 상대편한테 주갖고 너그 단체에 내 프로필 좀 소개해 달라든지 얼마든지 남한테 보내는 거는 아까 위로 된 거는 보내는 걸 말하는 거고, 화살표가 밑으로 된 거는 다운한다는 얘기고, 그게 자, 여기서 카메라를 열지 않고 이걸 열었죠. 요건 뭐예요? 코드 스캐너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이걸 찍는 또 카메라가 얘 또 달려가 있어요. 이렇게 둘이가 다 열었죠. 그러면 또 내가 만약 카메라 켜려면 홈 버튼 누르고 카메라 앱을 찾아야 되잖아요. 요 코드 스캔만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게 카메라예요. 아까 스캔한다는, 스캔은 찍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이렇게 설정 위에 갖다 얹으면은 보는 거다. 요겁니다. 결제 코드도 있고 성분 코드도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우리가 카톡으로 결제를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내 프로필로 간다. 요거 누르면은 다시 내 코드 스캔이고 내 프로필로 다시 간다. 요 얼마든지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도 이런 모양이 아니고 이게 전체를 사각형으로 다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이모티콘하고 요거하고 요 작게 좀 뭐 디자인 측면에서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코드 스캐너로 가냐면 굳이 카메라를 안 켜도 바로 스캔이 되는 거는 요거는 내가 무슨 다른 코드를 스캔할 때 쓰는 거예요. 예, 예. 아, 코드 스캔을 할 때. 예. 자, 그렇게 했죠? 예. 아까 지금 누가 요거 질문을 하셨는데 요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요거. 네이버 설치하는 거 있죠? 앱이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저렇게 설치를 한다는 얘기는 요런 앱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먼저 필요해요. 그럼 홈 화면에 저도 일단 요렇게 공간에 요 공간에다가 내가 집어넣겠다. 지금 길쭉했죠? 모양이. 그럼 요런 공간이 있는 화면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유가 있는 공간. 예, 예. 그렇게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자, 공간에 다 있나요? 없어요. 없애지 말고 다음 페이지 하면 되지. 거기다가 여기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앞에다 가고 싶어요. 아,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예. 설치하고 나서 좌우로 이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공간 다 확보됐나요? 네. 자, 공간 내 여기다가 나는 길쭉한 걸 가지고 올 거야. 우리가 보통 앱을 설치한다 그러면 우리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를 하죠. 근데 이거 길쭉한 거 홈 화면에 바로 가게 하는 앱들은 위젯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젯은 플레이스토어에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 화면을 꾹 누르든가 아니면 화면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꾹 누르든가 꼬집어 보세요. 그럼 화면이 착 오므러들어요. 네. 1초 이상 꼭 눌러보세요. 위세 자, 저렇게 나오시면 된 거예요. 내우시고. 됐나요? 네. 아직 안 하시고 있네. 긴 공간을 꼭 눌러보세요. 자, 여유가 있는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꾹 누르시다가 예, 됐어요. 할 때는 같이 따로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꾹 누르고 나니까 아래쪽에 메뉴가 나오죠. 여기 뭐로 한다고 그랬죠 아까? 위젯이라고 했잖아요. 위젯이라고 터쳐 보세요. 위젯을 터쳤죠. 자, 위젯을 터치하니까 내가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 많은 앱들이 보이는데 지금 내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네이버잖아요. 네이버니까 한글로 네이버로 입력을 우리가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찾아도 돼. 이렇게 쭉 올리면서 찾아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저 위에 터치해가지고 위젯을 검색하셔 있죠. 터치하셔가지고 네이버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 네 자만 치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죠? 저 검색까지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은 예, 자 방법만 예, 있으면은 방법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터치하면 됩니까? 아니요. 일단 제가 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저 아직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보이죠? 예, 지금 수업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위제 여기다 네 자로 쳐보세요. 네 이렇게 나와요.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신 거예요, 쌤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보여주는 방법이 폰마다 좀 틀려요. 어떤 분은 이렇게 보여주고 어떤 분은 사각형짜리로 앱을 옛날 폰은 앱을 다 이렇게 형상으로 보여주고요. 지금은 이렇게 네이버 해가지고 오른쪽에 숫자가 보이죠. 그거는 네이버 안에 또 5개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터치해 보세요. 네이버라는 것을 터치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라는 것을 터치하면 이렇게 날씨가 있고 네이버 날씨가 있고 이런 날씨가 있고 또 위로 올려보면 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쭉 5개가 있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네이버 검색이 필요하다는 거야. 요거 다 보이세요? 네. 찾았죠? 예. 안 찾으신 분 없죠? 그럼 요걸 어떻게 한다면 제가 하는 걸 한번 보고 가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내가 필요한 거를 꾹 눌려서 내가 갖다 놓고 싶은 위치에 갖다 놓고 손을 떼는 거야. 꾹 눌려서 갖다 놓고 싶은 위치에 놓고 손을 뗀다. 아직까지 완료가 아닙니다. 기다리세요. 손을 한번 떼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없다. 이게 맞는 거예요. 저랑 좀 똑같잖아. 맞는 거예요. 금대지 마세요. 이거 뭐 잡아먹는 거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자, 이게 옛날에는 그냥 갖다 놓으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또 좋아진 게 뭐냐면은 우리가 화면 바탕이 다 색깔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라이트 모드로 할 거냐, 라이트는 흰색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흰색이죠. 이제 다크 모드라고 있죠. 다크 모드 한번 눌러보세요. 까만색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색을. 아셨죠? 나는 흰색이, 나는 내 바탕이 까만 거니까 저는 흰색을 했어요. 근데 색깔도 흰 거와 까만 것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밑에 보면 또 투명도라고 있어요. 나는 흰색이 아니고 나는 약간 투명도를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회색이 돼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 색깔도 얼마든지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스마트폰 바탕 색깔을 따라 가지고 본인이 눈에 보기 좋도록 요거 요 3개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라. 내가 지금 만들어 보고 또 들어와서 또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했다고 해서 끝 아니라고요. 확인하면 거기 뜨나요? 예? 확인하면 이제 앱상에 떠요. 예, 그럼 이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급하시네.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선택했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자, 확인하는 거 어떻게 나와요? 맞습니다. 지금 테두리가 나오죠? 이렇다는 얘기는 또 이거를 점을 가지고
좌우 상하 크기를 조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좌우만 하세요. 좌우만. 좌우만 해가 크기 조절을 아니 꾹 눌리세요. 터치가 아니고 꾹 눌러서 네, 꾹 누르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는 선생님 갈 수가 없죠. 이거 다른 앱이 있으니까. 선생님은 어쩔 수 없어. 그대로 쓰셔야 돼. 안 그러면 여기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뭐예요? 날씨라는 게 있잖아. 근데 이 날씨가 뭐예요, 선생님? 보이지도 않는 날씨잖아. 이 날씨를 여기에 갖다 놓던가, 그죠? 아니면 나중에 이것도 시계 저처럼 시계 나오는 걸로 바꾸세요. 이거를 보면 이렇게 해서 열을 올리시든가. 그러고 됐죠? 요거는 아니고 하고. 자, 요걸 이 테두리를 없애려고 그러면은 다른 데다가 터치를 하시면 없어져요. 여백에다가 터치하시면 없어져요. 맞죠? 네. 요게 우리가 일반 네이버는 선생님들이 요렇게 쓰죠. 요거잖아요. 이거죠? 이거 터치 해가지고 내가 뭐 해야 되잖아. 지금 요거는 보시면은 아까 전에 그 N자, 여기 옛날에 우리가 N자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낫겠죠? 제일 많이 쓰는 거 다섯 개를 이렇게 뽑아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 그럼 우리는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검색이잖아요. 흰색 부분이 검색하는 거예요. 내가 뭐 네이버에 뭐 검색하겠다 하면 이것만 터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용하는 방법 이제 또 한번 우리가 흰색 한번 터치해보고 이거는 아까 전에 원래 쓰는 네이버라고 했으니까 설명 안 할게요. 이거 흰색 한번 터치해보세요. 터치하니까 뭐가 나와요? 바로 검색창으로 가버리죠. 편하잖아요. 내가 뭐 여기다가 설날 이미지 터치하면 이렇게 바로 쫙 나와버린다고요. 자, 나가고요. 그게 검색이에요. 검색은 우리 다 할 줄 아시죠? 검색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동그라미 두 개 있는 거 있죠? 한번 터치해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저거는 뭐냐면은 스마트 어라운드라는 거예요. 스마트. 내 주변이라는 겁니다. 내 주변. 지금 내 주변 안 나오신 분 있나요? 나오죠? 자, 문제는 가로수길도 나오고 서울도 나오고 막 나올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스마트폰이 내 비서가 내 주인의 위치를 지금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듣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성남동 주변자 오른쪽에 보면 동그라미 하나 보이죠? 그걸 터치합니다. 자, 오늘 잠깐만 제가 터치했죠? 그러면은 뭘로 바뀌나요? 중앙동으로 바뀌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내가 모르는 지역에 가게 되면은 내 주변에 오늘 내가 만약에 끝나고 밥을 먹어야 되겠다. 저는 이거가 생소하잖아. 그럼 뭐예요? 맛집 보이죠? 맛집. 그러면 이거 쭉 나오잖아요. 맞아요? 또 커피 한 잔 먹겠다 그럼 카페. 술 한 잔 먹겠다. 술집. 쇼핑하겠다. 그 다음에 이 중앙동 근처에 뭐 구경거리가 뭐 있노? 내가 학들만 안다면은 다 볼 수 있잖아요. 남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 비서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준다. 버튼 하나만 넣어. 내가 이걸 선생님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내일 대구에 갔어. 근데 대구 볼일 보고 내가 왔는 김에 뭐 주변에 뭐 어떤 거 있는지 보겠다 하면은 아까 그 버튼만 누르면은 주변에 이런 거 쫙 보여주잖아요. 이거 가볼만 하고 누르니까 내가 있는 근처에 뭐가 있네. 한번 또 보고 가야 되겠다. 모르는 지역에 가면 이게 꼭 필수로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요게 보일 거예요. 요게. 요거 보이세요? 점심시간 때 몇 킬로 반경 추천입니다. 이게 보이세요? 내가 밥을 하나 먹는데 지금 1kg라고 돼 있잖아요. 내가 1kg까지 가야 돼. 바쁘다. 그러면 터치 한번 해보세요. 1kg를 터치 한번 해보세요. 100m, 300m, 500m, 1kg 있죠? 그게 1kg를 해놓고 괜히 내가 멀리 가지 마시고 내가 뭐 급하다 그러면 500m, 300m 해놓으면 300m 반경에 있는 것만 보여준다는 거야. 우선적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네. 요것도 앱마다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는 게 조금씩 틀려요. 이건 지금 뭐예요? 네이버죠. 네이버는 이런 방식으로 보여줘요. 점심 먹을래, 점심 먹을래, 오후냐, 저녁이냐, 심야냐, 뭐 이런 게 구분해놨잖아요. 카카오톡에서 보여주는 또 정보가 있어요. 카카오맵이라고. 아까 우리 정선생님이 뭐 카카오맵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가보면은 식당을 찾는다. 중국집이냐, 한식이냐, 양식이냐, 이런 걸로 또 구분해놨어요. 아, 그거는 카카오톡에, 카카오맵에 주변 있잖아요. 주변에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본인이 선호하는 거를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뭐 백화점에 가서 살 거냐, 이마트 가서 살 거냐 하는 것처럼 이것도 네이버를 내가 좋아하면 아, 네이버가 내 스타일이야. 아니면은 카카오. 제가 잠시 선생님들 카카오를 제가 보여드리면은 카카오는 보세요. 이래 나와요. 중식이냐, 양식이냐, 카페냐, 한식이냐 이렇게 나와요. 아, 나는 요런 스타일이 좋다라고 하면은 카카오 맵을 쓰시는 거고요. 조금 전에처럼 네이버로 해서 이렇게 주변을 찾는 걸로 하시면은 이걸로 쓰시는 거고, 두 개 다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네. 예, 제가 지난 연말에 10월 달에 여수를 갔습니다. 여수, 순천 이제 동기들 모임을 갔는데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딱 지도 펴가지고 근처에 점심 먹겠다 맛집 딱 누르니까 뭐 식당 쫙 나오잖아요. 그럼 검색해보고 바로 예약해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얼마든지 검색해가지고 이 집이 첫째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거? 내가 이 집을 오늘 점심 때 가겠다라고 하면은 첫째 보면은 쭉 나오죠. 메뉴고 뭐고 이거 다 나오잖아요. 사진까지 요즘 다 나오잖아요. 카카오맵은 따로 그거를. 네, 카카오맵은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 하지 마시고.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다 보고 가잖아요. 이렇게 하시나요? 식당 갈 때? 아니요. 왜 안 하세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식당 가신다라고 하시면은 터치 해가지고요. 다 보고 뭐까지 보느냐. 방문자 리뷰도 꼭 읽어보세요. 이 집이 친절한지 맛이 좋다라고 하는 건지 이는 먼저 갔다 온 사람들이 올려놓은 내용을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한 몇 개라도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그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거예요. 그게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방문자 보세요. 음식이 맛있어요. 친절해요. 재료가 신선해요. 특별한 메뉴가 있어요. 다 좋다라고 하잖아요. 저게 뭐 100% 믿을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수가 가서 느끼고 저렇게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는 보면은 연령대별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 식당이 20대가 많이 가는 건지 30대가 많이 가는 건지 그런 것들도 참고로 하세요. 특히 타 지역에 갈 때. 이 근처야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에 갈 때는 꼭 이런 걸 참고하시고요. 자, 요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가 뒤로 가게 해서 처음에 우리가 그 앱이 있는 쪽으로 가보세요. 요거는. 자, 요거는 우리 주변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옆에 보면은 뭐 같이 생겼나요? 네모 동그라미. 카메라처럼 생겼죠? 터치해 보세요.
카메라로 검색을 한다는. 아까 전에 우리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글자를 입력해서 검색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뭐냐면은 카메라로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카메라. 이러니까 뭐 카메라가 나오죠. 자, 카메라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마우스를 하나 검색을. 이게 뭐지? 마우스 누가 봐도 마우스인데 한번 터치해 보면은 인터넷 정보가 이렇게 다 나온다고요. 마우스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 하나 찍어 보세요. 그래서 가방 다 나오죠. 자, 이런 거 있다. 누가 오늘 아침에도 대구에 계시는 분이 이거를 사고 싶다라고 제가 보고 정보 좀 알려달라고 했어. 그럼 제가 정보를 보내줬거든. 그럼 이것도 자기가 알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를 갖다가 카메라로 찍으면 되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해서 푹 찍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정보가 나오죠. 자, 우리가 이 렌즈 카메라를 보시면은 안쪽에 이름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마트 렌즈. 스마트하게. 그죠? 예, 스마트하게 선다 하는 거. 여기도 보면 쇼핑 렌즈가 있죠. 쇼핑 렌즈 가지고 이제부터 마트나 이런 데 갔을 때 마트에 있는 물건하고 인터넷 물건하고 내가 찍어서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만약 이런 물병이 지금 마트에 가면 뭐 만약 2만 원이다. 그럼 내가 이거를 한번 찍어 보는 거죠. 예? 인터넷에 얼마인지 쇼핑 렌즈로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52,700원 나오네요. 33,000원짜리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비교해서 인터넷에 물건도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 산 거 사고 싶잖아요. 똑같으면은 그러면 인터넷에 마트에 이게 뭐 얼마인데 인터넷에 가니까 한 10,000원 사더라. 그러면 막 집에 와서 내가 인터넷도 사야 돼. 그럼 또 인터넷 사는 거를 또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자꾸 사람이 생각이 마인드가 자꾸 바뀌어지는 거죠. 스마트 렌즈하고 쇼핑 렌즈하고 틀립니까?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뭐 차이는 없더라고 검색해 보면은. 그런데 쇼핑 렌즈는 물건을 사야 되니까 거의 다가 뭐예요? 물건의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예. 그래서 내가 사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렌즈를 가지고 푹푹 찍어 보시라. 고트렌을 찍었는데 다른 게 나오네. 예, 좀 비슷한 것들이 나오고.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꽃이름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꽃이름이에요. 어디 가서 태화강이나 어디 가서 한대 새로 저기 꽃이 뭐냐 그러면 아무도 주위에 몰라.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꽃을 딱 찍으면 꽃이름 딱 알려줍니다. 잘 안 돼요? 자,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냥 일반 카메라로 찍어. 집에 와서 검색을 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이거는 다이렉트로 찍는 거죠. 왼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네모가 있잖아. 네모. 아니 QR이 아니고 지금 내가 찍어놓은 갤러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갤러리. 그러면 내가 찍어놓은 거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걸 한번 터치해가지고 내 스마트폰에 꽃사진 하나씩은 다 있을 거잖아요. 한번 이거 터치해 보세요. 네이버 터치. 그럼 갤러리 나오죠? 갤러리 가서 내가 있는 꽃을 한번 터치해 보세요. 잣나무로 나오는 잣나무. 꽃이 저는 우리 집 꽃 해놓은 게 있으니까 자 꽃사진 촬영 우리 집 꽃 있네. 자 이러면은 이걸 터치하면 되죠. 자 이렇게 터치했어요. 얘도 잘못 인식하네요. 저 갈대를 찍었더니 유사 이미지 이래가지고. 예, 유사. 예. 잘 자기가 판단이 안 되는 거는 유사라고 나와요. 이거는 보면 참날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모를 때는 그냥 찍어만 놔라. 이런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물건도 만약에 친구가
이 가방을 샀어요. 야 이거 그러면 내가 그냥 살짝 찍어서 내가 검색해 보면 돼. 예. 찍은 거를 검색하는 게 아까 저게 옆에 있는 네모다. 내가 직접적으로 못 물어보겠다 그러면 그냥 카메라로 살짝 찍어가 와요. 집에 와서 내가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뭐든지 필요하면은 네이버에 가서 제일 많이 검색해 보는 거.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 언니, 네이버 오빠라고도 합니다. 네이버 삼촌이라고도 하고 네이버 이모라고도 하고 막 이랍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가서 물어봐라.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물어보면 다 됩니다. 우리가 음성으로 할 때도 내가 만약에 오케이 구글 내일 울산 날씨 알려줘. 내일 울산의 최고 기온은 17도, 최저 기온은 11도이며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르면은 그냥 내 비스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뭐 우리가 알람 맞추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잖아요. 뭐 가스에 내가 지금 뭐 빨래 올려놨다 다 알람 필요하죠. 그런 것들 다 이걸로 조정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에 많이 안 하신 것들이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네이버 날씨. 금방 한 거. 예,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제 네이버를 했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음성으로 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예. 그것도 우리가 음성으로 하려면은 일단 내 목소리를 스마트폰에다가 심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그냥 오케이 구글 하면은 툭 내 비스가 띄우면 안 되겠죠. 내 목소리만 갔을 때 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걸 내 목소리를 이제 매칭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다음 시간에 하고 뭐 어떻게 오늘 첫 시간 해보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다음 시간 오늘 첫날인데 다음 시간부터는 내가 오늘 가면은 김상수한테 요거는 꼭 물어봐야지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시라고요.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갈게 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가면 뭘 물어봐야지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내한테 오래 남는 거지 그냥 제가 주입만 시키는 거는 문 열고 조금만 가면은 밥 먹고 나면은 다 잊어먹어요. 그래도 이쁘시네, 아프시네. 그렇죠. 선생님, 저 구글하고 네. 구글하고 네이버하고 저 같은 작용을 한다. 비슷합니다. 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구글이 좋은 점이 있고 잠깐만요. 구글이 좋은 점이 있고 네이버가 좋은 점도 있으니까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고 구글은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전 세계가 쓰는 거니까 그래도 네이버가 검색하는 거는 우리 입맛에 맞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해결했어요. 네.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고요. 자, 요번 과정에서 내가 잘 못 좀 배운 게 재미를 느끼든가 아니면은 좀 부족하다고 하시면은 다음 또 3월달부터 또 있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또 배우시면 되고 하니까 올해는 내가 스마트폰에 네? 3월달은 선생님 많이 세요. 그거는 또 좀 이어서 또 불러세요 오는 거니까 하시고 지금 이제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스마트폰이 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느냐 수요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강사가 모자라요. 강사가 강의할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엄청 우리 주변에 많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가면은 주부님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 인생 2막에 선호하는 직업의 1순위가 스마트폰 강사예요. 그럼 우리 울산도 이런 거를 좀 확산돼 갖고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스마트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하려면은 진짜 빨리빨리 조금이라도 젊으신 분들이 50대 계시는 분들이 많이 배우셔야 돼요. 자 오늘 수업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